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청주에 있는 관절병원인 마지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병이 연골파열이나 관절염이듯이 어깨에는 가장 흔한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은 심줄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병을 말하는데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노동이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합을 해서 완치가 안 되게 되면은 통증이 남고 나중에는 관절염이 오는 그런 병으로 진행이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한다면은 수술을 통해서 봉합을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는데, 그 이유는 끊어진 심줄을 뼈에다 갖다 붙여주기 위해서 다시 직접 봉합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전근개 파열이 봉합이 안 되거나 봉합을 해서 다시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치료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궁극에는 이제 어깨 인공관절을 가게 되는데, 그런 그 심줄 봉합이 안 되거나 봉합을 했지만 다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젊은 연령대에 생긴다면은 바로 인공관절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는 그런 병이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봉합이 안 되는, 봉합이 불가능한, 또는 봉합을 했지만 재파열이 된 경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부관절막 재건술이라고 하는 SCR이라는 수술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회전근개 파열을 설명하는 모식도가 되는데,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겉에 보이는 우리 삼각근이라고 하죠. 삼각근 그 안쪽에 힘줄이 되겠는데, 이 회전근개는 주로 어깨를 들고 내리거나 돌리는 역할을 하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파열이 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뼈가 붙는 부위에서 이렇게 파열이 되는데, 한번 그 정상과 파열된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 사진은 정상인 사람들의 MR 어깨 사진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진행이 되는 분의 MR 사진이 되겠는데, 좌측에서는 힘줄이 이렇게 뼈가 부착되는 부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측 사진에서는 부착된 부위가 일부 떨어져서 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팔을 들고 내릴 때나 또는 팔을 많이 쓸 때, 심한 경우에는 자다가도 통증이 있는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오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봉합을 통해서 대부분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회전근개 봉합술을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전근개 봉합술 자체가 아주 결과가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의 성공률이 있는데, 사실 70%라면 아주 그렇게 높은 성공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힘줄을 봉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줄과 뼈를 봉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 구성이 다른 조직과 조직을 이어주다 보니까 성공률이 좀 낮은 점이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골관통용 봉합술이라는 좀 더 견고한 봉합술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의 성공률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동영상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 수술한 환자분의 수술 전후 그 동영상이 되는데, 좌측에 보이는 동영상은 파열이 된 수술 전의 그 동영상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시행하는 골관통용 봉합술을 통해서 봉합술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합이 잘 된다면 사실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봉합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늦게 병원에 오셔도 진단을 늦게 받고 너무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봉합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또 하나는 봉합을 했어도 재파열이 되는 경우도 또한 종종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MR 사진은
봉합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봉합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MR 사진을 보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파열된 힘줄이 안쪽으로 한 3cm 내지는 4cm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간 사진을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봉합이 좀 힘든 경우가 꽤 흔하게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파열된 힘줄이 이미 안쪽으로 깊게 그 위축이 돼서 딸려 들어간 경우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진단 단계부터 이미 봉합이 불가능한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통증만을 해결한다면은 일부 통증을 해결해 드릴 수는 있지만 봉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병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봉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파열된 힘줄이 이미 다 약해져서 너덜거리고 노랗게 보이는 것들은 정상적으로는 힘줄이 있어야 될 부위에 지방 조직이 침착이 돼서 변성이 와서 봉합이 불가능한 그런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궁극에는 병원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궁극에는 어쨌든 인공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인공관절은 몇 가지 이제 좀 제한점,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인공관절의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잘 이제 개발이 되고 수술법도 개발이 돼서 보통 수명이 한 20년 이상, 25년 정도까지 보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만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인공관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보험 기준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설령 힘줄이 파열이 돼서 환자가 통증이 심하고, 또한 의사도 환자의 그 통증이 심해서 인공관절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보험 기준이 해당이 안 되면 수술하기가 힘든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전근개 파열이 계속 진행이 돼서 궁극에는 이제 그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없어지고 그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가 위로 이렇게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화살표 있는 부위에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팔을 드는 그 힘줄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팔을 드는 그 능력도 떨어지고, 뼈가 이게 서로 정렬이 안 맞기 때문에 통증도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궁극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회전근개 봉합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짧게는 뭐 몇 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을 통증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환자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꽤 많은 경험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하나의 해결법이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일본의 미야타라는 그 교수가 개발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미 미야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지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미야타 교수 나름대로도 상당한 지금 기술적인 노하우뿐만 아니고 좋은 그 결과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될 만큼 누적이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수술법 자체가 봉합이 안 되는 회전근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희 같은 아시아에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법을 제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2018년 봄에 제가 직접 일본의 그 미야타 교수한테 방문을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수술법을 직접 배우고 같이 수술을 들어가서 보면서 수술 아이디어나 테크닉을 직접 익혀와서 저희 병원도 현재 이런 그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는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줄이 끊어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헤드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게 위쪽에서
힘줄 역할을 할 그 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모시도인데 비어 있다면은 헤드가 위로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위에서 힘줄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헤드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관절도 서로 정렬이 맞고 그다음에 팔을 드는 힘줄의 길이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대한 또 다른 모시도인데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 되겠는데 이쪽이 힘줄이 있어야 될 부위가 지금 비어져 있는 부위에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 시행이 된 그림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는 이 하얀 부분이 이식한 이식물이 되겠고 이것이 힘줄의 역할을 하는 상부 관절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안쪽하고 바깥쪽에 직접 봉합을 하고 주위에 있는 조직하고도 봉합이 돼서 이루어진 상부 관절막 재건술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 관절막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막그 역할을 할 이식물이 썩 그 좋은 그 재료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야타 교수가 개발한 거하고 똑같이 환자 본인의 대퇴근막이라고 허벅지에 있는 힘줄의 일부를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주는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수술한 환자분의 허벅지에서 직접 가로 한 5cm, 길이 한 15cm 정도 되는 대퇴근막, 근막이라는 것은 얇은 그 힘줄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채취를 하게 되겠고요. 상부 관절막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것을 몇 겹 접어서 직접 봉합을 해서 두께도 그 뼈와 뼈 사이를 유지할 수 있게 5mm에서 한 10mm 정도 되는 이런 두께 막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막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이식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이제 수술하는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는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동영상은 파열된 힘줄이 거의 이제 없어서 너덜거리는 조직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옆에 보시는 우측에 있는 사진 같은 환자의 파열된 회전근개가 거의 기능을 못하게 남아 있는 약간 너덜거리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퇴근막을 이용한 회전근개에 대한 그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시행한 그 동영상이 되겠고요. 수술 시간은 보통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걸리는 아주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한 한 2례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도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된 지가 오래돼서 MR상에 보시면은 안쪽으로 심줄이 딸려 들어가고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옆에 좌측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은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팔도 제대로 못 들지만은 통증도 심하게 있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헤드가 밑으로 내려가서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MR 사진을 보시면은 헤드도 공간이 잡혀 있고 중간에 이식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수술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은 59세 된 남자분인데 이분은 2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했지만 그 당시 파열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봉합이 안 됐었던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일부 뭐 좋아지긴 좋아졌었지만은 계속 불편감이 남아있고 근력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관절염물이나 통증이 좀 더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와 MRI 사진이 되겠고요. 이 하얀 부분이 지금 힘줄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좌측에 보시는 것이 엑스레이가 되겠고 우측에 보이는 것이 상부 관절막을 재건해서 상부 관절막이 이식이 돼서 유치리가 잘 잡혀있는 그런 MR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2018년도 봄에 3월 달에 일본에 그 연수를 갔다 와서 지금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그 회복 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재활을 해서 직접 어깨를 움직이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저도 이제 놀라운 것은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느꼈던 통증이 상당히 감소가 되거나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을 하면서 어깨 근력도 생기고 팔도 많이 올라가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회전근개 봉합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 SCR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주위 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회전근개
봉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봉합을 했지만 다시 재파열된 분이 있다면은 이런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통해서 지금 느끼는 불편감이나 통증, 후유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